자, 지금 시장이 매우 좋긴 하지만 역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익과 손실은 종이 한 장 차이라 생각하는데 지겹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충동적으로 즉시 매매하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서 그 계획과 완전히 맞아 떨어질 때만 자신있게 들어가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다가 한 방에 무너지거나 또 반대로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데 캔들 한 방 한 방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살려낼 수가 있어서 어느 자리가 중요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지가 수익을 결정짓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 텐데 저도 지금 너무 하고 싶지만 아이가 말이 트이는 시기라서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진행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장 초반 1시간 동안 통째로 영상을 준비해 드리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장 초반 실시간 방송 또는 저번에 했던 저녁이나 주말에 실시간 방송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도 빨리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해볼 텐데 종목들 지금 보시면 시장이 좋아서 정말 많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도저히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며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고점이고 또 떨어지는 거 잡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서 종목 고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집중만 하신다면은 먹을 자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상한가 종목은 그냥 습관처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하면서 억지로 이거를 분류할 필요가 없으며 진짜 모양이 예쁘다 싶은 것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나 전 고점까지 거리가 좀 멀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이 종목에서 실패한 경험만 있거나 정말 어려운 종목이라면 분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조건과 맞을 때 그때 그런 종목을 분류해서 이 상한가 종목들도 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 상한가가 아니라 그 전에 상한가 친 것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그 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 올라온 자리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 이거 자체가 먹을 자리가 만들어지겠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변동이 그렇게 없으며 또 그 다음 날에 7%까지 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에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유지된 상태로 마감을 했으며 당연히 이런 종목은 여기서 떨어진다면 최근 저점인 3,370원 이거 떨어지면서 장중에 황금선 아래에서 아무 힘도 없다면 당연히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이걸 깨지 않고서 장중에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황금선만 유지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식간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패턴이 이렇게 갑자기 양봉이 나올 때 끝에서 따라 들어가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눈치를 빠르게 채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된다 싶으면 호가창까지 보면서 마음에 들 때 미리 진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단주 매매나 다른 장난이 나온다면 그 종목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3,370원만 깨지 않는다면 당연히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이렇게 추세가 괜찮게 유지가 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간 다음에 올랐던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랐던 자리에서 양봉을 잡아먹는 좀 심각한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걸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이 떴는데 뭐 갑자기 양봉도 못 지켜주는 음봉이 뜨거나 양봉의 거의 대부분을 잡아먹게 된다면 그때는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올랐던 자리를 지켜준다. 여기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나오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힘을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8%가 올랐는데 당연히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따라 들어갈 순 없지만 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집중만 해준다면 먹을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 초반에 이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일단 복잡하거나 위험한 건 다 걸으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모양이 너무 힘들게 움직이거나 복잡하게 움직인다면 거기서 내가 들어가봤자 손실만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기본적으로 걸으셔야 됩니다. 좀 아니다 싶은 것은, 위험하다 싶은 것은 아무리 지금 자리가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일단은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위험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시초가에서 잘 빠지지 않는데 주가가 다시 뭐 시초가나 좀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올라올 것 같을 때 그때 진입을 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시초가만 기억하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일가 예고 상태인데 이 단일가 예고가 걸려서 안 가는 종목도 시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갔던 종목들, 뭐 이것도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거래대금 3천억을 무작정 분류해서 모아 놓는 것처럼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무작정 분류를 해서 모아 놓는다면 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힘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힘이 빠지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자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전 고점 위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 전에 좀 높았던 고점이 3,11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나중에 종가 기준으로 3,100원 이상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그 다음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당연히 매매할 필요가 없으며 아래 꼬리가 없는 망치형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캔들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떨어진다면 당연히 잡을 필요가 없지만 이 안 좋은 좀 위험한 캔들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서 잘 버텨주고 아래 꼬리 달고서 다시 이 가격 근처까지만 올라온다면 이거는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이유가 이 캔들로 인해서 매수가 붙는 분위기가 있으며 캔들이 좀 안 좋게 뜬다면 매도세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캔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고리가 없는 이런 깔끔한 최저점에서 마감을 한 음봉이 나온다면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은 주의를 하지만 나중에 3,100원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매수가 붙을 겁니다. 그 밑에 KG 동부제철도 보시면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만원에서 좀 벗어난 상태에서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때는 상한가 갔던 자리 쉽게 밀리지 않고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전에 이 흐름이 너무 지독했던 종목이고 제가 잘 매매를 하지 않았던 종목이라서 이거는 손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텍도 마찬가지. 그전 캔들이 너무 좀 심하다 싶으면은 부딪히지 마시고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상한가 같던 것들 캔들이 좀 좋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올랐던 자리 유지해 준다면 이거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하시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 이것도 상한가 강하게 갔던 종목인데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된다면 또 다르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5일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며 여기서 캔들이 양봉으로 떠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늘 종가보다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또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 적은 것은 차트나 다른 게 좋아도 매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꼬리가 많이 긴 종목들, 제가 생선뼈 캔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생선뼈 비슷한 캔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전에도 계속 체크해 본다면 MS 오토텍 이것도 올라온 자리 며칠 동안 지켜주니까 하루 만에 20%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20%가 전부 다 깎이긴 했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 매수를 자연스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신풍제지도 최근에 대형 포장이랑 같이 강했는데 여기서 떨어진다면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 받을 필요 없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척 하다가 다시 5일선까지 올라와서 대형 포장이나 뭐 신풍제지나 둘 다 비슷하게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주게 된다면 시장이 지금은 다른 쪽으로 돈이 몰려 있지만 또 이런 종목들이 관심 받을 때 추세만 무너지지 않은 상태라면 장중에 갑작스러운 급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나 요즘에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도저히 어디로 움직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쉽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치료제 관련주들 이미 시세가 다 나온 것들, 시세가 다 나오고 나서 최근에 캔들이 좀 안 좋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캔들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포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재료로 갭상승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화이자 관련주들 갭만 뜨고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아는 재료로 인해서 갭상승이 높게 나온다 싶으면 시초가에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시초가 형성한 다음에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을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장 초반에 매매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종목들이 힘이 있다면 빠졌다가 다시 고점 뚫어서 이걸 유지해 줄 텐데 이런 그림이 안 나와서 당연히 매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이것도 최근에 정말 강했던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올라온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봉 한 번만 더 크게 나온다면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는 자리이며 저도 이때까지 너무 급하게 올라서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쉴 만큼 쉬었고 이 황금선을 회복해 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루 더 쉴지 아니면 이틀 3일이 될진 모르겠지만 아까 MS 오토텍처럼 주가가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번갈아 가면서 또 상승이 나와서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최악의 캔들만 안 뜬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최악의 캔들이란 갑자기 이렇게 몸통이 큰 음봉이 나오는 것,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인 것, 저런 캔들을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뭐 아래 꼬리도 없이 갑자기 최근에 양봉 상승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경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줄어든 캔들이거나 아래 꼬리 달리거나 아니면 양봉 상태거나 이런 캔들이 계속 든다면 빠지지 않는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먹을 자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신풍제약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바이오 다른 화이자 관련주들과 함께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들이랑 엮여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으로 인해서 시장이 1시간 늦게 시작해서 시간의 거래도 거래되는 시간이 1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좀 애매한 종목들밖에 없는데 애매하더라도 뭐 제넥신이나 아이큐어처럼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상태라면 이건 장 초반에 집중을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IQ와 같은 경우에도 그전 고점까지 거리가 가까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차트를 봤을 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떨어지면 살 필요가 없이 장중에 이게 실주가 아래로 빠지지 않고 황금선 유지해 줄 때 뻔한 겁니다.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주가가 황금선 유지해주고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날은 매수가 더 압도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것만 알고 계시더라도 종목 선정은 지금 이 화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보이는 게 뭐 대충 봐도 5개 이상인데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셀트리온도 조금 더 올라와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급등이 나올 것이고 최근에 올라왔던 것들 빠지지 않는다면 또 급등 나올 것이고 이 빠지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거의 대부분의 매매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매매하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이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고점인 1,900원 뚫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0.5% 크게 의미가 없으며 어차피 그날 강하다면은 황금선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 평소에 거래량이 없으면은 변동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고서 뭐 황금선 아래 있고 매물 많고 그러면 당연히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해봤자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추세가 또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무작정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거래량 반응이 오고 그냥 기본적인 시초가와 황금선만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 그전 고점이 기준가일 것이고 IQ어도 고점과 거리가 좁혀진 상태라서 지금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코 같은 경우에도 이건 중요한 자리가 일단 첫날의 고점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자리는 첫날에 가기 힘들었던 자리였는데 이걸 돌파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자리는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중요한 자리가 첫날 고점 33,000원 정도. 이 33,000원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32,0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붙으면은 충분히 붙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장 초반에 잘 빠지지 않고 32,000원에서 33,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떨어진다면 당연히 차트가 완전히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하더라도 매수는 계획했던 그림이 나왔을 때만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 자리입니다. 지금 좀 거슬리는 캔들이 11월 25일 날 나왔는데 이게 16,300원입니다. 일단 이 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거래량 제대로 붙으면 하루에 27%까지 움직이고 최근에도 하루에 14%까지 움직였습니다. 작정하면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이라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 7,050원, 7,100원 이상에서 종가를 형성해 준다면 그 뒤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왔던 자리 잘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인데 5만원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게 황금선을 깨고서 반대로 갔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황금선 지켜주면서 5만원 위에서 마감을 했더라면은 당연히 들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만 접근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했던 45,000원 자리까지 거래가 많이 좁혀졌으며 특이사항이 있다면 기관 쪽에서 좀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는데 가끔 이 기간의 엄청난 수급이 상승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초가를 지켜줬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바이오랩도 다시 올라와서 46,000원 이상에서 종가 형성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관심을 갖거나 지켜봤던 종목들 위주로 시간의 거래에서 다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도 저도 이 많은 종목들을 전부 다 집중해서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어떤 종목을 또 보고 집중하냐가 중요합니다. 약간의 운빨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현대공업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 셀트리온이나 신풍제약, 뭐 아이큐어, 제넥신 보고 있던 현대공업이 급등하지 않고 다른 종목들이 풍선처럼 급등한다. 그러면은 저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보고 있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나왔는데 이게 험해수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잘 오르다가 마이너스에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차, 기아차 분위기가 좋고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래가 멀지 않습니다. 이것도 눌림목 예쁘게 준다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라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약에 돌파해서 유지를 해주었을 때 하루 거래 대금이 이런 날처럼 3천억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해봤는데 시간의 거래 화면 한 개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과 자리를 보고서 계획을 세울 만한 종목들이 널렸습니다. 그러면 각자 스스로 종목 선정 잘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